그 옆에 앉으셔서 같이 저 일찍 좀 모이시죠. 아니, 2시간 전에 왔어요. 근데 회장님 안 와서 저녁 쉬어야지. 아, 여기 뒤에 있을 거야. 아, 예, 여기 있을 거야. 아니 여기는 없어. 여기는. 이게 자료. 예, 명단도 들었을 거예요. 여기 뒤에. 이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진 않죠? 예. 어디야? 많이 안 했죠. 각하를 모시는데 그냥 지금 현재 일본 침략 유나 저기 외부에서는 이리 와. 네. 펜시로 올려놨는데. 예, 설정했습니다. 예. 그래 맞아. 내가 없어. 예. 우파. 예. 지금부터 홍익인간 국민운동 협의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익인간 국민운동 협의회 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기 입장 모두 자리에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북한 사람들의 행동을 대표실 이유하기를 길을 걸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오후 3시 현재 제적인원 200인 중 180명이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운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 나와서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대한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순서입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나라를 지키다 하신 모든 분들에게 묵념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시고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지내신 한노 국민대통합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바른역사 국민연합 상임대표이시며 한국교회연합회 사무총장이신 김충윤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경기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신 석호현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전 국사편찬회 위원이신 조영준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나라사랑 새정신운동 대표이신 최창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문화사랑본부 초대회장이신 윤영호 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젠덱스 대표회장이신 이희근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 발기으로 참석하신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올려 드리거나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정치경제학 박사이신 배석기 박이께서 경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운동협의회 창립준비위원 배석기입니다. 여러 내외 기빈께 계시는 곳에 경과 보고를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김중태 준비위원, 배석기 장형규 준비위원 등 10명이 모여 통일인간 국민운동 협의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김중태, 이창호, 배문태 준비위원님 등 15명이 모여 김중태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초대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역 식당에서 김중태 준비위원장님을 포함한 준비위원 20명이 모여 설립 취지문, 정관안 초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중태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 전원이 모여 발기 취지문, 정관안 초안을 확정하고 3월 31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5일, 3월 8일, 3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김중태 준비위원장 등 준비위원 20명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을 200명으로 하고 창립대회 장소는 프레스센터에서 하며 초대 의장은 김중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임원 선출, 예산안, 사업계획안, 기타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김중태 초대 의장님과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홍익인간 국민운동 협의회 활동은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공존하는 핵심 활동 의제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4년 3월 31일 홍익인간 국민운동 협의회 준비위원 배석기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거. 큰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오늘 장한일을 하신 여러분께 꽃다발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받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호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시기에 홍익인간 국민운동협의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과거에 학생운동 또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많은 선배 동지들이 와 계시는데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뜻깊은 기회를 마련하신 김중태 의장님과 가해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태 의장님은 1960년대 한국 학생운동을 이끌어 오신 상징적인 인물이고 최근에도 저와 같은 국민통합운동을 전개해온 동지로서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립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중생이체 합일, 천지불인 그리고 계물평등 등의 팽배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울어져가는 또는 쓰러져가는 존재들을 부축해주고 약한 존재를 능멸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민대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게 했지만은 사회 곳곳에서 이념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이라든가 계층 갈등이 겪고 있습니다. 그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압축 갈등이 무분별하게 지금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갈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바이빈 여러분 그리고 내귀빈 여러분, 저는 노사정 위원장과 민족화해 협력위원회 초대 상임의장으로서 그리고 그간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난관도 겪어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 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심 그리고 배려야말로 모든 문제의 갈등의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민대 통합은 단순히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조화,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위 구동전이 다른 것에서 갈등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민대 통합의 기본 정신과 추진 방향은 홍익인간 국민운동협의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국민운동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국민대 통합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호 불가분의 협력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홍익인간 국민운동협의회가 그 소기의 목적을 또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홍익인간의 이념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운동으로 번져나갈 때에 국민 대통합과 선진통일 한국의 미래는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말보다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은 씨앗이 커서 커다란 열매를 맺듯이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어 언젠가는 큰 불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없는 도전과 응전 속에서 역사가 발전해 왔듯이 시대의 잘못과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는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홍익인간 광명 2세의 상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인간 국민운동협의회의 창립 축하와 더불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발기인대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김중태 의장님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해 마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과 산업운동본부 초대 회장님 윤용호님을 모셔서 협의회 창립을 축하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언문을 좀 길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이게 분량이 많아서 아주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학자가 발표한 지질시대에 의하면 여러분 다 생물 시간에 배웠겠지만
선캠브리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가 있고 신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신생대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땅에서 사람의 해골을 하나 발굴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걸 방사능 탄소 측정기를 통해서 딱 해보면 연대가 나옵니다. 언제 것인가. 그러면 6,000년이 넘으면 이거는 화석입니다. 그리고 6,000년 이내라야 이게 역사적인 유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6,000년 넘은 화석은 고고하게 해서 취급하는 분야고 6,000년 넘어가 6,000년 이내라야 역사시대의 유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6,00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당군 신화로 잘못 알려진 이 호랑이와 곰의 이야기, 쑥과 마늘을 먹고 내가 선문에도 써놨습니다만 이게 한웅천왕께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서 신시 개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정확하게 BC 389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912년 전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시대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시대예요. 당군시대는 4300금년이 48년인가 뭐 그래 된 거다. 근데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서 5912년 전에 신시 개천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질시대에 연도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고, 그러면 홍익 인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정치체제나 경제운영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법적인 사망 선고를 내림으로써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고, 사회주의도 일종의 그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만 조금 살아있지. 지금 무슨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실질적으로는 간판만 내걸고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회주의가 뭐냐면은 옛날 1969년 프라하의 봄 시절에 그때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장이 알렉산더 두부책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는 없었습니다. 괴수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밖에 없었어요. 스타링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대표되는 이런 괴수적인 얼굴을 한 사회주의밖에 없었고, 그럼 자본주의는 뭐냐? 지금 자본주의 4.0을 외치는데 자본주의 1.0이 소위 아담 스미스의 라사페어 자유방임주의 시대, 이게 자본주의 1세대입니다. 자본주의 2세대가 미국의 대공황 후에 일어난 1930년 공황 후에 성립된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이겁니다. 정부 간섭주의입니다. 이거 일명만해서. 그 다음에 3세대 자본주의가 정부 간섭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기업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게 소위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리벌만 몇 년 전에 일어난 리벌만 월가의 그 사태로 인해서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깨지고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게 자본주의 4.0입니다. 자본주의 4.0은 무슨 내용이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소위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든 구약 성서에 나오는 괴물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는 리바이든처럼 아무거나 탐욕스럽게 뭐가 주기만 하지 남한테 주는 게 없다. 자본주의가 유일한 약점이 소득 분배를 못합니다. 자본주의 생리상 소득 분배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국도 그렇고 사회주의를 하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미국의 푸드 스탬프 가지고 식권 가지고 사는 인구가 5천만입니다. 미국 제일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전부 다
빈익부, 부익부의 이 양극화 현상, 이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제적인 사상이 나와야 되겠는데 서양 사상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럼 뭐냐? 동양에서 나와야 된다. 19세기 때부터 벌써 동도석이라 그래서 도는 동양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은, 과학기술은 서양 쪽에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학입니다. 동학이고 일본의 명칭신도 그렇고 전부 다 서세 동경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할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이 뭐냐? 내가 이어 써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상을 없애라. 인상을 없애라는 건 뭐냐면 나는 사람이고 너는 개미, 너는 파리, 너는 잡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네 생명보다 훨씬 귀중하다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 이게 이겁니다. 우리가 자연계의 일부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유태고 기독교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자식을 많이 낳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뛰노는 물고기를 지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이 서양의 잘못된 이 자연관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자입니까? 인간이 만물의 지배자입니까? 아닙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당군 즉위조서에 이어 있지만은 파리의 생명이나 모기의 생명이나 개미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 똑같이 귀중하다고 보는 거. 중생일체 합일정신입니다. 장자의 말을 인용하자면은 하늘과 땅은 나와 동시에 생겨났고 나는 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 천지 병생이 만물 여아 위의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란 말입니다. 이 정신 아니면 환경 파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얼마 전에 서울에 열흘 동안 숨을 못 쉴 정도로 미세먼지가 날아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야단입니다. 430조를 투자한다 그러는데 때가 너무 늦었어요. 인구 14억이 부모되는 거 매연하고 공장에 나오는 거하고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건 뭐냐? 성장 만능주의에 대한 천벌이다 이거죠. 이걸 피할 길이었습니다. 지금 산업주의 문명이라는 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전부 다가 쓰레기 천지고 생물은 다 멸종되어가고 인간 위주의 사상관이 판을 친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지배자가 아니라 예수께서도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그랬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소리 안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입니까? 개미, 매미, 잡초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 나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다른 생물들을 다 무시해보고 난 니를 죽이도 좋다. 자연을 다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과거 공룡 멸망사에서 보던 단일종의 지구 지배는 지구를 파멸로 이끈다 이겁니다. 공룡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의 다양성에 기초한 이런 어떤 협업 공동체 이게 바로 자연과 인간 세계를 아우르는 당군의 홍익정신이라는 거. 그래서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사는 문명을 구제할 정신은 바로 우리 홍익정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여러분 아시죠? 남북관계 이 정치적 접근 아무리 해봐야 안됩니다. 자네들은 유일 수령체제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인데 자네들 절대 여기에 이달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방법이 있냐 하면 하나 남북 간에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면 당군밖에 없습니다. 당군. 자네들 당군 능이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전주김씨인데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아시는 분 몇몇 좀 숙종 때 전주김씨 부계자, 호는 부계자고 김태손이라는 분이 쓴 규원사화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군 47대 당군 이름이 다 실명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북의 역사 교과서에 그게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군 다 버렸잖아요. 어?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현대사 가지고 야단인데 우리나라 역사 뭐 잘못된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기원 후 역사만을 서양에 따라가다 보니 이게 상고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가 우리나라 역사의 상고사예요. 어? 그럼 그 이전에 당군 2300년, 당군조선 2300년 어떻게 지금 이건 다 신화로 돌려줬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신화입니까? 그럼 그게 신화고 맨날 욕을 하기를 일본 놈들이 다 없앴다 그래. 그게 아니라 이성계 조선 건국부터 당군을 이도적으로 다 말살한 겁니다. 그래 놔놓고 전부 일본한테 전부 다 책임을 떠는 게 그렇다면은 2000년의 역사라면은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 빼버려야 됩니다. 유구한 반만 당군 때부터 따져서 반만 년의 역사지 신라 때부터 따져서 반만 년의 역사가 됐습니까? 2000년 역사밖에 안 돼. 왜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 써? 그럼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당군 이래 뭐 최대의 뭐 사건이라는 놈, 당군 이래 최대의 흉년이라는 놈, 당군 위에 불어온 태풍 사나오 때 최고의 뭐 기운이 센 태풍이라는 놈, 당군 이래 빼라 이겁니다. 어? 전부 다 신화로 돌려놓고 인제 와서 왜 그걸 찾아요? 이런 모순된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북쪽하고 교류를 하고 하려면은 당군이라는 공통분모 여기 모이신 분 우리 전부 다 당군의 자손 아닙니까? 당군의 자손인데 뭐 우리 조상 뭐 김해 김씨 전두희씨가 따지자 말자고 올라간 다 당군 아닙니까? 당군의 자손 우리나라 왕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당군 임금이기 때문에 다 왕손입니다 여기. 근데 뭐 2조 때 갈라가지고 뭐 전두희 20만 왕손이고 다른 놈은 다 쌍으로 돌리고 이게 웃기는 이야기야. 사람 차별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왕손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받들어야 된다. 이게 소위 알타이 민족의 역사인데 알타이란 뜻이 몽골어, 티베트어로 크게 빛난다,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홍익인간 광명 2세의 뜻이 알타이라는 데 달려있는데 알타이가 누구냐? 헝가리, 터키로부터 비롯해서 시베리아 살고 있는 돌간족, 뭐 브릴란테 이거 전부 알타이족.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흉노, 훈족, 여진족, 선비족, 말갈족, 일본까지도 이게 알타이 계통에 속한다. 우리가 박재상의 그 부도지대로 하자면은 우리는 청궁시에 잤습니다. 여러분 지리산 가보면은 지리산 꼭대기 뭐가 있습니까? 노고단입니다. 노고단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늙을 노자,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거기가 마고 할머니를 모시는 제단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고 할머니한테 제사 지내러 갈 때 어디로 왔냐? 후례로 들어간다. 구할구자 예의였죠. 내가 가령 죄를 있으면 우리 마고 할머니 제가 이 죄진 몸으로 이 불결한 몸으로 여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들어간다 해서 구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똑똑히 알아야 돼. 그러면 마고 할머니 그 다음에 궁이 할머니 소희 할머니 이게 삼신할매예요. 삼신할매. 제주도 말로 삼신하르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궁이 할머니가 아들을 둘이 낳는데 하나는 청궁시고 하나는 황궁시입니다. 황궁시는 누구 왕자? 궁이라는 게 이제 하늘 길이 높은 궁자인데 황궁시는 누구냐? 지금 진화족, 중국 사람들 황궁시, 황인족. 그럼 우리는 청궁시인데 얼굴 새파란 사람 없잖아요. 얼굴 새파란 사람 없죠. 그럼 청궁시가 뭐냐? 엉덩이에 몽고반점 시퍼런 줄이 있는 게 이게 다 청궁시 자손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터키, 헝가리, 티베트, 신강성 위구르족, 돌간족, 시베리아 사람 에스키모 저게 베링해협에 얼어붙었을 때 넘어간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이 일으킨 인디안 그 사람들 다 우리하고 동족이에요. 일본 사람도 엉덩이 새파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맨날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일본 천황이 말하기를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백제의 후손, 한국 사람 그렇게 백제의 후손을 존경하면서
현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아주 무시하잖아요. 저거 잘못된 거 하나도 잘못된 거 없다고. 또 중국을 말하는데 여러분 맹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수는 위대한 손임금은 생어 제풍하시고 제풍에서 태어나시고 천어 부화하여 부화로 이사를 해서 조로 명조하시니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동이지 있냐라. 동이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된 황하 문명의 주역이 황하의 홍수를 막은 사람이 바로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의 아버지가 고수고 고수의 동생이 고신인데 당군조선의 산원관입니다.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술을 뿌릴 때 고신에 그런 거 한 잔 첫 잔 뿌리잖아. 밥도 첫 숟갈 떠서 고신에가 바로 당군 때 산원관. 고신의 조카가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하 문명의 주역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주나라를 누가 건국했는지 알아요? 강태공이가 바로 우리 조선 사람인데 이름이 여상입니다. 성이 여시고 이름이 상인데 강수가에 살아서 강씨를 전부 강태공의 후손으로 보는 그것도 조선 사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동양의학계의 1등 가는 신의가 편작입니다. 편작이. 편작이가 바로 우리 조선 사람이에요. 예? 우리 동양 문명의 본래가 우리인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중국 문명이나 일본 문명의 아류로 본다 이거지. 우리가 우리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때 청궁시의 자손 정통파인 우리 민족이 이럴 때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고 우리 정신이 퍼져서 세계를 나라는 정신을 만들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인간 국민운동협의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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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태민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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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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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홍익인간 국민운동협의회 위원장님이신 김중태 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홍익인간이라 그러면 역사 교과서나 국어책에 너무 엉뚱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뭐 전부 다 어떻게 써놨냐 하면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국조 당군의 건국 이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치 사상 이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선언문에도 써놨지만은 우리들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연계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중생을 한테 널리 이익을 끼치고 널리 사랑한다. 이게 홍익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곡해되어 있는 것고 최근에 뭐 한국사, 현대사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애들한테 뭐 역사를 잘못 가르치니 어쩌니.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2000년 이후의 역사만 다룹니다. 서양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이게 우리나라 상고사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말끝마다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이것도 빼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군 이래 최대의 뭐 사건이라는 동, 뭐 최대의 경사라는 동 이런 표현도 적절치 않습니다. 당군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오늘날에 사회 기강이 흐트러지고 사람들끼리 도덕심이 없어진 것도 다 우리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참상이 빚어졌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남의 것을 본받더라도 소프트웨어, 즉 정신만은 우리 거로 해야 된다. 오늘날 사는 문명이 뭐냐 하면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 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산업화에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도덕적 힘이 필요하고 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오늘날 세계 화두가 뭡니까? 전부 다 인간성 상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21세기 화두입니다. 이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는 우리 홍익인간 이념이 세계적인 이념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류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한류 문화의 철학적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홍익인간 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 이 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홍익인간 국민운동협의회 발기인 대회 현장에서 LPN 하지윤입니다.